60살이 되어서야 알았습니다. 가장 에로틱한 순간은 옷을 벗을 때가 아니라 숨소리 하나에 온몸이 반응할 때라는 것을. 고객센터에 전화를 건 것은 단 3,000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나는 43분 동안 전화를 끊지 못했습니다. 상담은 5분 만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침묵 속에서 서로의 호흡만 듣고 있었을까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여자의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잠시 멈추고 다시 들이마시는 그 리듬. 그것만으로 나는 30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떨림을 경험했습니다. 만지지 않았습니다. 보지도 않았습니다. 단 한마디 말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있었을까요? 왜 내 손은 떨리고 있었을까요? 왜 60살의 몸이 20대처럼 뜨거워지고 있었을까요? 그녀도 느끼고 있었을까요? 전화 저편에서 낯선 남자의 거친 숨소리를 들으며 치마 속에 손을 넣고 있었을까요? 통화 종료 버튼은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빨간 버튼. 손가락 하나면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르는 순간 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말없는 게임을. 먼저 끊는 쪽이 지는 게임을. 아무도 모릅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친밀함이 흘렀는지, 목소리도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여자. 그러나 나는 그녀의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갔습니다. 호흡만으로. 이것은 60살 남자가 경험한 인생에서 가장 위험하고 가장 황홀했던 43분의 기록입니다.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지 못한 밤. 그 밤 나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나는 윤정호 60살이다. 은퇴를 1년 앞두고 있다. 사람들은 내가 과묵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진실은 조금 다르다. 말이 없는 게 아니라 말할 사람이 없는 것이다. 들어줄 사람이 없는 것이다. 하루 종일 사무실에서 보내지만 실제로 입 밖으로 내는 말은 10마디도 되지 않는다. 회의 시간엔 고개만 끄덕이고 점심은 혼자 구석 식당에서 먹고 커피는 자판기에서 뽑아 마신다. 퇴근 후엔 빈집으로 돌아간다. 현관문을 열면 어둠이 반긴다. 불을 켜도 어둡다. 물리적인 어둠이 아니라 존재의 어둠이다. 아내는 3년 전 떠났다. 법적 이혼은 아니었다. 그냥 각자의 삶을 산다는 합의였다. 정확히는 아내가 제안하고 나는 반대하지 않았다.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으니까. 처음엔 서운했다. 배신당한 것 같았다. 그러나 곧 깨달았다. 우리는 10년도 넘게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를 느끼지 못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아내의 손을 잡은 게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한 게 언제였는지도. 우리는 동거인이었다. 부부가 아니라. 그것도 불편한 동거인. 서로를 피하는 동거인. 마지막으로 누군가의 체온을 느낀 게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3년, 5년, 어쩌면 10년. 아내와의 잠자리도 언제부터인가 의무가 됐다가 결국 사라졌다. 처음엔 거부당하는 것 같아 자존심이 상했다. 그러다 익숙해졌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나도 원하지 않게 됐다. 욕망이 사라진 게 아니었다. 그냥 대상이 없어진 것이었다. 아내는 더 이상 여자가 아니었다. 나도 더 이상 남자가 아니었을 것이다. 나는 투명 인간처럼 살고 있었다.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사람들 사이를 지나다녀도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았다. 나도 아무도 보지 않았다. 외로운 건 아니었다. 외로움은 누군가를 그리워할 때 느끼는 감정이다. 나는 아무도 그리워하지 않았다. 그저 텅 비어 있었다. 감정도 욕망도 기대도 없이. 그날 밤도 그랬다. 금요일 밤이었다. 남들은 약속이 있을 시간. 친구들과 술을 마시거나 가족과 외식을 하거나.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다. 소음이 싫었다. 정확히는 소음이 만드는 대비가 싫었다. 떠들썩한 소리가 오히려 내 고독을 더 선명하게 만들었으니까. 휴대폰 요금 청구서를 보고 있었다. 매달 비슷한 금액. 그런데 이번엔 조금 달랐다. 몇천 원 더 나왔다. 부가 서비스 항목이 추가되어 있었다. 나도 모르는 서비스. 별것 아니었다. 3,000원. 커피 한 잔 값. 그냥 내면 되는 금액. 그러나 나는 전화를 걸었다. 고객센터에. 밤 11시가 넘은 시각에. 왜 그랬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핑계였다.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던 것이다.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었던 것이다. 비록 그게 업무상 통화일지라도.
비록 상대가 매뉴얼대로 말하는 상담원일지라도 나는 외로웠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신호음이 길게 울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나는 기다렸다. 끊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았다. 여섯 번째 신호음이 끝날 무렵 연결됐다. 고객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자 목소리였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잠들어 있던 감각, 잊고 있던 본능. 여자의 목소리. 얼마만인가? 일주일? 한 달? 아니, 더 오래됐을 것이다. 업무 외에 여자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게. 목소리는 또렷했다. 발음이 정확했다. 차분했다. 그러나 그 안에 미묘한 피로가 섞여 있었다. 숙련된 귀라면 알아챌 수 있는 그런 미세한 지침. 야간 근무. 반복되는 상담. 같은 멘트를 수백 번 하면서 생기는 무감각. 그러나 완전히 기계적이지는 않았다. 아직 사람의 온기가 남아 있었다. 목소리 끝에 미세한 억양. 친절하려는 노력. 진심은 아닐지라도 최소한의 배려.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60살 남자의 심장이 10대 소년처럼 뛰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단지 여자 목소리를 들었을 뿐인데. 아내. 청구서 관련해서 문의가 있어서요. 내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조금 더 낮았다. 조금 더 부드러웠다. 의식하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왔다. 남자의 본능이었을까? 여자와 말할 때 목소리를 조절하는. 네, 고객님.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가요? 고객님. 그 단어가 이상하게 느껴졌다. 존칭이었다. 예의였다. 그러나 동시에 거리였다. 나는 고객이고 그녀는 상담원이라는 선 긋기. 나는 청구서 건을 설명했다. 천천히. 평소보다 더 자세하게. 사실 설명할 게 많지 않았다. 부가 서비스 항목 하나. 그러나 나는 늘어놓았다. 언제부터 이 서비스를 사용했는지 모르겠다고. 가입한 기억이 없다고. 어떻게 해지하는지 알고 싶다고. 말의 내용은 중요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그녀의 목소리를 더 듣고 싶었다. 대화를 연장하고 싶었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본인 확인이 필요한데요. 생년월일 말씀해 주시겠어요? 나는 천천히 대답했다. 숫자 하나하나를 또렷하게 발음했다. 그녀가 내 목소리를 잘 들을 수 있도록. 1964년 10월 15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주소 뒷자리도 부탁드립니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딱딱딱딱. 규칙적인 타이핑. 빠르고 정확했다. 숙련된 손놀림. 나는 눈을 감았다. 상상했다. 그녀의 손가락. 어떤 모양일까? 긴 손가락일까? 짧은 손가락일까? 키보드 위를 달리는 그 손가락들. 매니큐어를 했을까? 무슨 색일까? 빨간색? 핑크색? 아니면 투명한 젤? 반지를 끼고 있을까? 왼손 약지에 결혼 반지. 아니면 애인이 준 반지. 그 생각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왜지? 나와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인데. 네, 확인됐습니다. 고객님. 다시 그 호칭. 고객님. 거리두기. 나는 그녀에게 한 명의 고객일 뿐이었다. 오늘 20명, 30명 받았을 통화 중 하나. 내일이면 기억하지 못할 그런 통화. 그러나 나는 달랐다. 나는 이 통화를 잊지 못할 것 같았다. 벌써부터. 해당 부가 서비스는 지난달 15일에 자동으로 가입된 서비스인데요. 그녀가 설명을 시작했다. 서비스 내용, 가입 경로, 해지 절차. 나는 듣는 척했다. 고개를 끄덕이며. 보이지 않는데도. 사실은 말의 내용을 거의 듣지 못했다. 나는 목소리 자체에 집중하고 있었다. 음색, 톤, 리듬. 입술이 어떻게 움직일지. 혀가 어디에 닿을지. 공기가 어떻게 소리가 되는지. 20대 후반일까? 30대 초반일까? 목소리만으로는 정확히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젊었다. 내 딸뻘. 어쩌면 손녀뻘일 수도. 그 사실이 나를 더 흥분시켰다. 잘못된 거라는 걸 알았다. 부적절하다는 걸 알았다. 그러나 어쩔 수 없었다. 금기가 오히려 욕망을 자극했다. 고객님, 이해되셨나요? 그녀가 물었다. 설명이 끝났다는 뜻이었다. 나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 네, 거짓말이었다. 그러나 할 수밖에 없었다. 다시 설명해달라고 하면 이상하게 들릴 테니까. 그럼 해지 처리 도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싫었다. 기다리고 싶지 않았다. 그녀가 침묵하는 게 싫었다.
목소리가 사라지는 게 두려웠다. 다시 키보드 소리. 나는 귀를 기울였다. 딱딱딱. 마우스 클릭하는 소리도 들렸다. 딸깍. 그녀가 화면을 보고 있을 것이다. 집중하고 있을 것이다. 업무에. 나는 상상했다. 그녀의 얼굴. 구체적인 이목구비가 아니라 표정. 집중할 때의 표정. 입술을 살짝 깨물고 있을까? 미간을 찌푸리고 있을까? 아니면 무표정일까? 어떤 자세로 앉아 있을까? 허리를 곧게 펴고 있을까? 아니면 모니터 쪽으로 몸을 기울이고 있을까? 다리는 꼬고 있을까? 의자 등받이에 기대고 있을까? 상상이 구체화됐다. 그녀가 입고 있을 옷. 회사 유니폼일까? 아니면 사복일까? 블라우스? 셔츠? 어떤 색깔일까? 하얀색? 파란색? 단추는 몇 개나 채웠을까? 목까지 꽉 채웠을까? 아니면 하나쯤 풀어놨을까? 스커트를 입었을까? 바지를 입었을까? 스커트라면 길이는? 무릎 위? 무릎 아래? 앉았을 때 어디까지 올라갈까? 안 돼. 멈춰야 해. 그러나 멈출 수 없었다. 상상력은 통제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일단 문이 열리면 멈추지 않았다. 나는 부끄러웠다. 동시에 흥분했다. 60살의 남자가 전화 상담원을 상상하며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그러나 죄책감보다 흥분이 더 컸다. 너무 오래 굶주렸으니까. 너무 오래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으니까. 처리 완료됐습니다. 다음 청구서부터 반영됩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돌아왔다. 나는 아쉬웠다. 끝이 가까워졌다. 감사합니다. 내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체념이 묻어났다. 더 도와드릴 부분 있으신가요? 있었다. 너무나 많았다. 그러나 말할 수 없었다. 계속 말해달라고. 목소리를 더 들려달라고. 끊지 말아달라고. 나를 혼자 두지 말아달라고. 말할 수 없었다. 비정상적이니까. 이상한 사람이니까. 침묵이 흘렀다. 3초쯤. 길지 않았지만 무거웠다. 어색했다. 고객님? 그녀가 다시 불렀다. 그 목소리에 변화가 있었다. 미묘한 불안. 왜 대답이 없는지 궁금해하는 것 같았다. 혹시 화가 났나? 혹시 불만이 있나? 아, 네. 괜찮습니다. 나는 대답했다. 그러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약간 떨렸다. 잠겼다. 그럼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편안한 밤. 그 말이 심장을 찔렀다. 날카롭게. 정확하게. 편안한 밤이라니. 나에게 그런 밤이 있었던가. 빈집에 혼자 누워 천장을 보다 잠드는 밤 말고. 아무 꿈도 꾸지 않는 밤 말고. 깨어나도 계속되는 어둠 같은 밤 말고. 네, 감사합니다. 나는 평소보다 늦게 답했다. 몇 초의 지연. 의도적이었다. 끊기 싫어서. 몇 초라도 더 연결되어 있고 싶어서. 그녀의 목소리가 사라지는 순간을 늦추고 싶어서. 그 몇 초.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꿨다. 그녀는 끊어야 했다. 상담이 끝났으니까. 고객이 더 이상 질문이 없다고 했으니까. 매뉴얼대로라면 인사 후 즉시 종료해야 했다. 클릭 한 번이면 됐다. 그러나 하지 않았다. 나도 끊어야 했다. 할 말이 없었으니까. 용건이 끝났으니까. 그러나 할 수 없었다.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다. 기계음이 나오지 않았다. 통화 종료 신호음 대신 희미한 정적. 그러나 완전한 침묵은 아니었다. 뭔가 있었다. 미세한 소음. 전기적 잡음. 살아있는 회선의 기척. 나는 휴대폰을 귀에서 떼지 않았다. 화면을 봤다. 통화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었다. 5분 30초. 31초. 32초. 끊지 않았다. 그녀가.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다. 쿵쾅쿵쾅. 귀에 들릴 정도로. 혈액이 온몸을 빠르게 순환했다. 손바닥에 땀이 맺혔다. 왜지? 왜 끊지 않는 거지? 혹시 그녀도 끊고 싶지 않은 걸까? 혹시 나처럼 이 연결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걸까? 혹시 나처럼 외로운 걸까?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다. 망상이었다. 그녀는 그저 바빠서 잊은 것일 수도. 다른 업무를 하느라 통화 종료를 누르지 못한 것일 수도. 그러나 나는 믿고 싶었다. 그녀도 원한다고. 이 연결을, 이 순간을. 나는 숨을 죽였다. 숨소리조차 내고 싶지 않았다. 그녀의 소리를 듣기 위해.
그녀의 기척을 느끼기 위해 귀를 기울였다. 최대한 집중했다. 온 신경을 청각에 모았다. 그리고 들었다. 숨소리. 아주 작은, 거의 들릴 락말락한 숨소리. 누군가 숨을 쉬고 있었다. 들숨과 날숨. 규칙적이고 조용한 호흡. 여자의 숨이었다. 전율이 왔다. 등골을 타고 올라가는 오싹함. 온몸에 털이 곤두섰다. 피부에 소름이 돋았다. 60살의 몸이 이렇게 반응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단지 숨소리를 들었을 뿐인데, 그것도 아주 작은 소리인데, 나는 모든 감각을 청각에 집중시켰다. 눈을 감았다. 시야를 차단했다. 촉각도 잊었다. 후각도 무시했다. 미각도 사라졌다. 오직 귀로만 존재했다. 수화기 넘어 그녀의 숨. 들이마심. 공기가 코나 입을 통해 들어간다. 기도를 지나 폐로 내려간다. 폐포가 확장된다. 산소가 혈액으로 흡수된다. 날숨.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 폐가 수축된다. 공기가 기관을 타고 올라온다. 성대를 스친다. 입술 사이로 새어나온다. 그 전 과정이 소리가 됐다. 아주 미세한 소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듣지 못할 소리. 그러나 나는 들었다. 완벽하게. 나는 상상했다. 그녀의 입술을, 숨을 내쉴 때 살짝 벌어지는 모습을, 부드럽게 떨리는 아래 입술을, 들숨을 위해 다시 모아지는 입모양을. 그 입술의 촉감은 어떨까? 부드러울까? 촉촉할까? 립스틱을 발랐을까? 립글로스를 발랐을까? 아니면 맨입술일까? 키스하면 어떤 느낌일까? 부드러울까? 따뜻할까? 혀를 넣으면 어떻게 반응할까? 안 돼. 너무 앞서가고 있어. 그러나 멈출 수 없었다. 상상은 제어할 수 없었다.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갔다. 그것만으로 나는 흥분했다. 부끄러운 일이었다. 60살 남자가 전화 넘어 숨소리에 이렇게 반응한다는 게. 그러나 어쩔 수 없었다. 너무 오래 굶주렸으니까. 너무 오래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으니까. 너무 오래 누군가의 생생한 기척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그녀도 듣고 있었다. 내 숨을. 확신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그녀의 호흡이 변했으니까. 조금 더 조심스러워졌다. 얕아졌다. 의식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누군가 자신의 숨을 듣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서로를 듣고 있었다. 말없이. 그러나 완전히. 전적으로. 이건 뭐지? 이 상황은 뭐지? 통화가 끝났는데 끊지 않고 서로의 숨만 듣고 있다니. 비정상적이었다. 이상했다. 잘못된 것이었다. 그러나 멈출 수 없었다. 멈추고 싶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의도적으로. 그녀가 들을 수 있도록. 깊게. 천천히.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하듯이. 그녀의 숨이 멎었다. 완전히. 1초쯤. 들었구나. 내 숨을. 그리고 이해했구나. 이게 대화라는 것을. 그녀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다. 이번엔 조금 더 길게 날숨을 내쉬며. 천천히. 의도적으로. 대답이었다. 말없는 대답. 나도 여기 있다는 신호. 나는 소름이 돋았다. 온몸에. 팔, 다리, 등, 목덜미. 모든 곳에. 우리는 대화하고 있었다. 호흡으로. 가장 원초적인 방식으로. 나는 다시 숨을 들이마셨다. 이번엔 그녀의 리듬에 맞춰서. 그녀가 내쉬면 나도 내쉬었다. 그녀가 들이마시면 나도 들이마셨다. 동조가 시작됐다. 의도하지 않았다. 저절로 일어났다. 두 사람의 호흡이 하나의 박자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들숨, 날숨, 짧은 정적, 다시 들숨. 완벽하게 일치했다. 이건 뭐지? 이 이상한 친밀감은 뭐지? 우리는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른다. 10분 전까지 존재조차 몰랐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가장 사적인 것을 공유하고 있었다. 호흡. 생명의 증거. 살아있다는 가장 원초적인 신호. 이건 섹스보다 더 친밀한 것이었다. 몸을 섞는 것보다 더 깊은 연결이었다. 왜냐하면 호흡은 속일 수 없는 것이니까.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지만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살아있는 한 계속되는 것이니까. 우리는 서로에게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존재를 확인하고 있었다. 나는 소파에 깊이 기대앉았다. 자세를 고쳤다. 허리를 펴고 어깨를 뒤로 젖혔다. 다리를 편하게 벌렸다. 보이지 않는데도 단정하게 앉았다. 예의를 갖췄다.
마치 그녀와 마주 앉아 있는 것처럼, 마치 데이트하는 것처럼. 웃긴 일이었다. 60살 남자가 빈 거실에서 혼자 자세를 고치고 앉아 있다니. 그러나 중요했다. 이 순간을 존중하고 싶었다. 이 이상한 만남을, 이 기적 같은 연결을. 옷 스치는 소리가 들렸다. 희미하게. 그녀도 움직인 것이다. 자세를 바꿨다. 어떻게 바꿨을까? 다리를 꼬았을까? 아니면 풀었을까? 몸을 앞으로 기울였을까? 아니면 뒤로 젖혔을까? 팔은 어디에 뒀을까? 무릎 위? 팔걸이? 책상? 상상이 시작됐다. 그녀의 몸, 의자에 앉은 자세, 다리의 각도, 허벅지의 곡선. 안 돼. 멈춰야 해. 그러나 멈출 수 없었다. 상상력은 통제 불가능했다. 그녀는 치마를 입고 있을까? 무릎 길이의 타이트한 치마. 앉으면 조금 올라갈 것이다. 허벅지 중간쯤까지. 스타킹을 신었을까? 살색 스타킹. 다리를 꼬면 스타킹이 살짝 당겨질 것이다. 허벅지 살이 드러나면서 하반신의 열기가 모이기 시작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피가 모였다. 신경이 깨어났다. 감각이 예민해졌다. 부끄러웠다. 60살의 몸이 이렇게 반응한다는 게 단순한 상상에, 얼굴도 모르는 여자에 대한 환상에. 그러나 멈출 수 없었다. 신체는 정직했다. 오래 굶주린 욕망은 작은 자극에도 깨어났다. 상상이 아니었다. 그녀의 숨소리가 확실히 더 선명해졌으니까. 마이크와의 거리가 가까워진 것이다. 그녀가 수화기를 더 가까이 댄 것이다. 입술이 거의 닿을 듯이. 나도 휴대폰을 더 귀에 밀착시켰다. 피부에 닿을 정도로. 그녀의 온기를 느끼고 싶었다. 불가능한 일이었다. 차가운 플라스틱과 유리일 뿐이었다. 그러나 상상했다. 그녀의 체온이 전파를 타고 전해진다고. 그녀의 입김이 내 귓가에 닿는다고. 그녀가 지금 내 옆에 앉아 있다고. 귀에 속삭인다고. 따뜻한 입김을 내뿜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나만 들을 수 있게, 은밀하게. 무슨 말을 할까? 뭐라고 속삭일까? 상상이 구체화됐다. 그녀의 목소리. 업무용이 아닌 진짜 목소리. 매뉴얼이 아닌 진심. 저도요. 뭐가 저도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러나 알 것 같았다. 그녀도 외롭다고. 그녀도 연결되고 싶다고. 그녀도 이 순간을 원한다고. 하반신의 열기가 더 강해졌다. 완전히 깨어났다. 부인할 수 없었다. 나는 발기하고 있었다. 60살의 몸으로. 목소리만 들었을 뿐인 여자에게. 부끄러웠다. 동시에 살아있음을 느꼈다. 아직 욕망할 수 있다는 것. 아직 흥분할 수 있다는 것. 아직 남자라는 것. 그것이 나를 인간으로 만들었다. 투명 인간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간으로. 나는 바지 위로 손을 가져갔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만지지는 않았다. 그냥 얹어두었다. 확인하듯이. 진짜인지. 진짜였다. 단단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강렬함이었다. 첩촉이 오히려 감각을 더 일깨웠다. 열기가 손바닥을 통해 전해졌다. 욕망이 물질화되는 느낌이었다. 그녀의 호흡이 조금 거칠어졌다. 왜지? 무슨 일이지? 긴장한 걸까? 흥분한 걸까? 불안한 걸까? 아니면 느끼고 있는 걸까? 나처럼. 이 이상한 친밀감을, 이 비정상적인 흥분을. 나는 궁금했다. 간절하게. 그녀도 나처럼 느끼고 있을까? 그녀도 하반신의 열기를 느끼고 있을까? 그녀도 자신의 몸을 의식하고 있을까? 여자는 어떻게 느낄까? 이런 상황에서 낯선 남자의 숨을 들으며 전화로만 연결된 채로 젖어 있을까? 그곳이? 생각만으로 나는 더 단단해졌다. 고통스러울 정도로. 나는 상상했다. 그녀가 다리 사이에 손을 넣는 모습을. 치마 위로. 아니 치마 속으로. 스타킹 위로 쓰다듬는 모습을. 그리고 더 깊이. 더 은밀한 곳으로. 미치겠다. 이건 너무 위험하다. 작은 소리가 들렸다. 침 삼키는 소리. 목구멍의 미세한 움직임. 그 찰나의 소음. 나는 그 소리에 집중했다. 최대한 크게 들으려고. 모든 뉘앙스를 포착하려고. 상상했다. 그녀의 목. 가느다란 목선. 침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만드는 작은 진동. 목젖의 움직임. 피부 아래 근육의 수축.
키스하고 싶었다. 그 목을 부드럽게 입술로 혀로 하드며 목젖의 움직임을 느끼며 맥박을 느끼며 입안이 말랐다. 나도 침을 삼켰다. 의도적으로. 그녀가 들을 수 있도록 조금 크게. 그녀의 숨이 흔들렸다. 확실히 리듬이 깨졌다. 들었구나. 내가 침을 삼키는 소리를. 그리고 의미를 이해했구나. 이게 소통이라는 것을. 우리가 대화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눈을 감았다. 완전히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어둠 속에서 더 선명하게 들렸다. 그녀의 모든 소리가. 숨소리, 옷깃 스치는 소리, 입술이 살짝 떨어지는 소리, 혀가 입천장에 닿는 희미한 소리,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 친밀한 소리들이었다. 침실에서나 들을 법한 소리들, 가까이 있을 때만 들리는 그런 작은 소음들, 사랑을 나눌 때 들리는 소리들. 우리는 가까워지고 있었다. 물리적 거리는 수십 킬로미터일지 모르지만 감각적으로는 몇 센티미터 떨어진 것 같았다. 피부가 닿을 듯 말 듯한 거리, 호흡이 섞일 듯한 거리, 입술이 스칠 듯한 거리. 나는 상상했다. 더 구체적으로, 더 선명하게. 그녀와 마주 앉아있는 모습을. 무릎이 닿을락말락한 거리, 서로의 숨이 얼굴에 닿는 거리, 눈을 보지 않고도 존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가까움.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 고개를 숙이면 키스할 수 있는 거리. 그녀의 무릎에 손을 올린다. 천천히, 허락을 구하듯이. 그녀는 거부하지 않는다. 오히려 다리를 약간 벌린다. 초대하듯이. 손이 올라간다. 무릎에서 허벅지로. 스타킹의 촉감. 매끈하고 따뜻하다. 그 아래살의 탄력이 느껴진다. 더 올라간다. 치마 속으로. 허벅지 안쪽으로. 피부가 더 부드럽다. 더 따뜻하다. 그녀의 숨이 빨라진다. 거칠어진다. 더 깊이. 더 은밀하게. 안 돼. 멈춰야 해. 나는 손을 멈췄다. 실제로는 아직 내 무릎 위에 있었다.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나 상상 속에서는 이미 그녀의 가장 깊은 곳에 닿아 있었다. 나는 눈을 감고 기대 앉았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진정하려고. 그러나 역효과였다. 깊은 호흡이 오히려 감각을 더 일깨웠다. 그녀의 호흡이 다시 고르게 돌아왔다. 천천히, 의도적으로. 진정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도 나처럼 흥분했던 걸까? 그녀도 나처럼 위험한 상상을 했던 걸까?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바라게 됐다. 그녀도 나처럼 느꼈으면 했다. 혼자만 이상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다. 우리는 다시 같은 리듬으로 숨쉬기 시작했다. 이번엔 더 천천히, 더 깊게, 서로를 완전히 의식하면서. 동조가 완벽해졌다. 들이마신 멈춤, 날숨, 다시 멈춤. 정확히 같은 타이밍, 같은 길이, 같은 깊이.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였다. 두 개의 폐가 하나의 리듬으로, 두 개의 심장이 하나의 박동으로. 이건 섹스였다. 몸을 섞지 않는 섹스, 접촉하지 않는 교합, 호흡만으로 하는 사랑. 아니, 사랑은 아니다. 욕망이다. 순수한 욕망, 본능적인 갈구, 동물적인 충동. 나는 그것을 받아들였다.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했다. 60살이어도 상관없다. 늙었어도 상관없다. 나는 여전히 원할 수 있다. 갈망할 수 있다. 욕정을 느낄 수 있다. 살아있으니까.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시간 감각이 완전히 사라졌다. 1분인지 10분인지 30분인지 알 수 없었다. 중요하지 않았다. 영원히 이 순간에 머물고 싶었다. 그녀의 호흡이 조금 흔들렸다. 불규칙해졌다. 뭔가 변화가 있었다. 희미하게 소리가 들렸다. 문 열리는 소리. 멀리서. 누군가 들어온 것이다. 그녀의 호흡이 급격히 얕아졌다. 거의 멈출 듯이. 숨을 죽이고 있었다. 들키고 싶지 않은 것이다. 이 통화를.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나도 숨을 죽였다. 자연스럽게. 함께 숨어주듯이. 공범이 되듯이. 발소리가 들렸다. 가까워졌다. 그녀 옆을 지나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완전히 숨을 멈췄다. 나도 멈췄다. 발소리가 멀어졌다. 지나간 것이다. 그녀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길고 떨리는 날숨. 안도하는 것 같았다. 나도 숨을 내쉬었다. 그녀와 똑같이. 우리는 위기를 함께 넘긴 것이었다.
함께 숨고 함께 안도한 것이었다. 그것이 더 흥분시켰다. 금기, 비밀, 공모. 아무도 모르는 두 사람만의 연결. 나는 깨달았다. 그녀도 알고 있다는 것을. 이게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들켜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그러나 멈추지 않는다는 것. 끊지 않는다는 것. 계속하고 싶어 한다는 것. 그 사실이 나를 미치게 만들었다. 그녀도 원한다. 그녀도 이 이상한 연결을, 이 비정상적인 친밀함을. 하반신이 욱신거렸다. 한계에 가까웠다. 바지 안이 답답했다. 불편했다. 고통스러웠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다. 지퍼에 갔다. 멈췄다.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나 욕망은 이성보다 강했다. 손이 지퍼를 내렸다. 천천히. 소리가 나지 않게. 해방됐다. 공기가 닿았다. 시원했다. 동시에 더 예민해졌다. 그녀는 모를 것이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전화 너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알까? 짐작할까? 남자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만약 안다면, 만약 상상한다면, 그것도 그녀를 흥분시킬까? 나는 상상했다. 그녀도 지금 자신의 몸을 만지고 있다고. 치마 속에 손을 넣고, 그곳을 쓰다듬고 있다고. 젖어 있을 것이다. 뜨거울 것이다. 욕망으로 부풀어 있을 것이다. 손가락이 움직일 것이다. 천천히 원을 그리며 점점 빨라지며 그녀의 숨이 흐트러질 것이다. 신음이 새어나올 것이다. 참으려 하지만 참을 수 없을 것이다. 상상만으로 나는 정점에 가까워졌다. 만지지도 않았는데 그냥 상상만으로 시야에 빨간 버튼이 들어왔다. 통화 종료.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면 끝나는 일. 그러나 누를 수 없었다. 절대로. 누르는 순간 패배하는 것 같았다. 항복하는 것 같았다. 이 긴장을 먼저 포기하는 쪽이 지는 것 같았다. 먼저 끊는 쪽이 진다. 우리는 그런 게임을 하고 있었다. 암묵적인 규칙. 누가 정한 것도 아닌. 그러나 둘 다 이해하고 있는. 외부 소음이 완전히 사라졌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도, 밖에서 지나가는 차 소리도, 시계 초침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그녀의 숨만 존재했다. 세상에 우리 둘만 남은 것 같았다. 밤의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선으로 연결된 채로 호흡만으로 교감하며 그녀가 한 번 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전보다 더 길게, 더 천천히 결심하는 것 같았다. 무언가를 받아들이는 것 같았다. 항복하는 것 같았다. 나도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따라가겠다는 의미로, 함께하겠다는 약속으로. 우리의 숨이 완벽하게 겹쳤다. 들이마심. 폐가 가득 찬다. 멈춤. 시간이 정지한다. 날숨. 모든 것을 내보낸다. 다시 멈춤. 공허함. 절정이었다. 육체적 절정은 아니었지만 정신적 절정. 감정적 절정. 두 사람이 완전히 동기화되는 순간. 경계가 사라지는 순간. 나는 온몸으로 느꼈다. 그녀를. 그녀의 존재를. 그녀의 욕망을. 그녀의 항복을. 아니, 어쩌면 내 욕망을 투영한 것일지도. 내 항복을 그녀에게 씌운 것일지도. 그러나 상관없었다. 이 순간만큼은 우리는 하나였다. 구별할 수 없었다. 누가 누구인지, 어디서 내가 끝나고 그녀가 시작되는지. 완벽한 합일이었다. 그때였다. 뚝. 회선이 끊겼다. 순간적이었다. 경고도 없었다. 그냥 뚝. 연결이 사라졌다. 차갑고 기계적인 신호음만 남았다. 뚜. 나는 얼어붙었다. 휴대폰을 귀에 댄 채로. 손은 여전히 지퍼를 내린 바지 속에. 믿을 수 없었다. 끝났다고? 지금? 이렇게? 통화 기록을 확인했다. 손이 떨렸다. 화면이 흐려 보였다. 43분. 미친 시간이었다. 말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 실제 상담은 5분도 안 됐을 것이다. 나머지 38분. 우리는 그저 숨만 쉬었다. 아니다. 그저 숨만 쉰 게 아니다. 우리는 만났다. 접촉했다. 교감했다. 사랑을 나눴다. 말 한마디 없이.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온몸이 떨렸다. 하반신은 여전히 긴장 상태였다. 욕망은 해소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강렬해졌다.
더 절실해졌다. 귀에는 아직도 그녀의 숨소리가 남아 있었다. 환청이었다. 그러나 생생했다. 들숨의 미세한 떨림, 날숨의 따스한 기운, 침 삼키는 소리, 옷 스치는 소리. 가슴이 아팠다. 물리적인 통증이었다. 심장이 쥐어짜이는 것 같았다. 잃어버린 것 같았다. 방금 전까지 가졌던 무언가를. 연결, 친밀감, 이해받는 느낌. 나는 알고 있었다. 이게 내 인생에서 가장 에로틱한 순간이었다는 것을. 30년 결혼 생활에서 느껴보지 못한 것을 느꼈다는 것을. 아내와의 모든 잠자리를 합친 것보다 더 흥분했다는 것을.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완전히 벗었다는 것을. 만지지 않았지만 완전히 만졌다는 것을. 그리고 먼저 끄는 쪽이 졌다는 것을. 그녀가 끊었다. 그러나 진 건 나였다. 왜냐하면 나는 아직도 여기 앉아서 그 연결을 그리워하고 있으니까. 아직도 그녀의 숨소리를 듣고 싶어 하니까. 나는 지퍼를 올렸다. 그러나 욕망은 사라지지 않았다. 바지 위로 다시 손을 가져갔다. 이번엔 주저하지 않았다. 움켜쥐었다. 나 자신을. 부끄럽지 않았다. 이건 당연한 일이었다. 필요한 일이었다. 살아있는 증거였다. 눈을 감았다. 그녀의 숨을 기억하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천천히. 그녀의 호흡에 맞춰서. 들숨에 맞춰지고 날숨에 맞춰 풀었다. 상상 속에서 그녀도 하고 있었다. 지금. 이 순간. 집에 돌아가는 길에. 아니면 사무실 화장실에서. 혼자만의 공간에서. 오늘 밤에 그 이상한 통화를 떠올리며. 낯선 남자의 숨소리를 기억하며. 그 친밀했던 43분을 다시 경험하며. 치마를 올린다. 스타킹을 내린다. 속옷에 손을 넣는다. 젖어 있다. 뜨거워 있다. 욕망으로 부풀어 있다. 손가락이 움직인다. 천천히. 원을 그리며. 그 남자의 호흡을 떠올리며. 들숨. 손가락이 파고든다. 날숨. 손가락이 빠진다. 다시 들숨. 더 깊이. 다시 날숨. 더 느리게. 그 상상만으로 나는 정점에 도달했다. 빠르게. 강렬하게. 60살의 몸으로. 목소리도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여자를 떠올리며. 오랜만이었다. 이렇게 강렬한 절정은. 이렇게 온몸이 떨리는 경험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바닥에. 정리되지 않은 채로. 땀에 젖은 채로. 휴대폰 화면이 어두워졌다. 나는 여전히 그것을 쥐고 있었다. 손을 씻으러 가지도 않았다. 옷을 정리하지도 않았다.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귀에는 여전히 그 숨소리가 맴돌았다. 들숨과 날숨. 욕망의 증명. 살아있다는 고백. 연결되었다는 증거. 그리고 이제는 끊어진 선. 나는 알았다. 다시는 그녀와 연결되지 못할 거라는 것을. 전화를 다시 걸어도 다른 상담원이 받을 것이다. 그 목소리를 다시 들을 방법은 없다. 고객센터 통화는 녹음된다. 어쩌면 누군가 들었을지도. 43분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숨만 쉬고 있던 그 이상한 통화를. 그녀는 문제가 될까? 왜 끊지 않았느냐고 추궁받을까? 아니면 그녀도 삭제했을까? 증거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그 통화는 이제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오직 우리 둘의 기억 속에만. 그러나 잊지 못할 것이다. 나는 평생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지 못한 그 밤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장 많은 것을 나눴던 43분을 60살에 처음 알았다. 진짜 친밀함은 접촉이 아니라는 것을. 진짜 섹스는 육체가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숨소리 하나로도 완전히 벗을 수 있다는 것을. 가장 에로틱한 순간은 가장 조용한 순간일 수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는 것을. 만지지 않아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나는 그날 밤 그렇게 배웠다. 그리고 다시는 예전의 나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도. 한번 깨어난 욕망은 다시 잠들지 않는다. 한번 느낀 연결은 영원히 목마르게 만든다. 나는 이제 안다. 나는 살아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느낄 수 있다. 아직 원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가장 외롭게 만드는 동시에 가장 살아있게 만든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